분명 코스피는 올랐어. 뉴스에서는 오늘 시장 좋았다고 해. 그런데 계좌를 열어보면 이상해. 내 종목은 그대로야. 심지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것만 안 가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가진 회사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 실적 전망도 괜찮고 산업 전망도 좋대.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 그러면 또 헷갈려. 뉴스 좋다는데 왜 떨어지지? 그리고 제일 위험한 순간이 하나 더 있어. 어떤 섹터의 대장주가 이미 20%, 30% 올라버렸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대장주는 너무 올랐으니까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사면 되겠네. 그런데 그 후발주가 끝까지 안 움직여. 혹은 내가 사자마자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아. 이게 왜 반복될까?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닐 수 있어. 보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주식은 종목 이름 하나 잘 찾는 게임이 아니야. 시장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고 마지막에 가격과 비중을 결정하는 게임에 더 가까워. 오늘은 이 순서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수 섹터 종목 가격 비중 이 순서를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좋은 종목을 골라도 물릴 수 있어. 첫 번째는 지수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코스피 오늘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라는 말이 아니야. 지수는 시장 전체의 환경과 체력을 확인하는 첫 번째 필터야. 예를 들어 코스피가 1% 올랐다고 해보자.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이지.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대형주만 크게 오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힘이 없어. 이 시장과 코스피가 1% 오르면서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까지 여러 업종으로 상승이 퍼지는 시장은 같은 1%가 아니야. 그래서 지수를 볼 때는 숫자 하나보다 질문을 해야 해. 시장이 넓게 강한가? 몇 종목만 강한가? 코스닥까지 돈이 퍼지고 있는가? 거래대금은 살아있는가? 지수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공격적으로 종목을 찾아도 되는 환경인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하는 환경인지 알려주는 출발점이야. 여기서 첫 번째 필터가 걸리는 거야. 시장 환경을 봤다면 바로 종목 검색창으로 가면 안 돼. 두 번째는 섹터야. 왜냐하면 시장의 돈은 모든 종목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야. 어떤 날은 반도체로 돈이 몰리고 어떤 날은 조선, 또 어떤 날은 방산이나 바이오로 돈이 이동해.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종목이 올라야 하는 게 아니야. 시장 전체의 방향과 내 종목이 속한 섹터의 방향은 다를 수 있어. 이걸 이해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라는 질문도 달라져.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해.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돈은 어느 섹터로 들어갔지? 이 질문이 먼저야. 섹터를 볼 때도 뉴스 제목 하나만 보면 안 돼. 돈이 진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해. 나는 네 가지를 보면 좋아. 첫째, 거래대금이 늘고 있는가? 둘째, 대장주가 강한가? 셋째,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가? 넷째, 대장주 하나가 아니라 후발 종목까지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가? 뉴스는 좋은데 거래대금은 줄고 대장주는 고점을 못 넘고 수급도 끊긴다면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많이 하는 질문이지. 실적 좋은데 왜 떨어져요? 계약 공시 나왔는데 왜 빠져요? 증권사 목표가는 올랐는데 왜 주가는 내려가요? 종목 뉴스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 해석이 달라져.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는 구간이고 그 종목이 속한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장주까지 약해지고 있다면 종목 하나의 좋은 뉴스가 그 흐름을 바로 뒤집지 못할 수도 있어. 반대로 시장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특정 섹터의 거래대금이 계속 늘고 대장주가 고점을 높이고 후발주까지 움직인다면 그 섹터 안에서는 기회가 이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뉴스보다 먼저 시장을 보고 섹터를 보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세 번째로 종목을 봐. 여기서도 흔한 실수가 있어. 대장주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무조건 덜 오른 종목부터 찾는 거야. 얘는 30% 올랐고 얘는 5%밖에 안 올랐으니까 5% 오른 게 더 싸겠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주가가 덜 올랐다는 건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먼저 대장주를 봐야 해. 대장주가 왜 대장인지 확인하는 거야. 실적 때문인지, 수급 때문인지,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건지,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후발주를 볼 때는 덜 올랐으니까가 아니라 대장주의 강한 흐름이 실제로 이 종목까지 확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해. 거래대금도 없고 수급도 없고 차트도 힘이 없는데 그냥 덜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사는 건 후발주 투자가 아니라 소외주를 기다리는 투자가 될 수 있어.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자. 종목부터 보는 사람은 바로 검색해. 반도체 중에 뭐가 제일 덜 올랐지? 이 종목은 아직 안 갔네. 그런데 순서를 지키는 사람은 다르게 봐. 먼저 지수부터 봐. 지금 시장이 위험 자산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 그 다음 반도체 섹터를 봐.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대장주가 추세를 유지하는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그 다음 종목으로 내려와. 이 회사가 섹터 안에서 실제로 강한지, 대장주의 움직임이 후발 종목까지 퍼지고 있는지 확인해.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그제야 가격을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을 결정하는 거야. 이 순서를 거치면 반도체가 좋다라는 결론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야 한다라는 결론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 종목을 골랐다고 끝난 게 아니야.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해. 아무리 시장이 좋고 섹터가 좋고
종목까지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해. 좋은 종목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가격을 안 보는 순간 투자가 다시 어려워져. 지지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단기간 급등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가 어디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해. 그러니까 순서는 좋은 종목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가까지 가야 해. 이 가격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깊게 다룰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비중이야. 이 단계가 빠지면 앞에 분석을 다 잘해도 계좌가 흔들릴 수 있어.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내 계좌의 5%를 산 사람과 50%를 산 사람은 같은 10% 하락을 전혀 다르게 느껴. 비중이 너무 크면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 의사결정을 시작해.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더 사고 싶고 결국 처음 세운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져.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거야. 이 판단이 틀렸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가? 종목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도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해. 실전에서 이렇게 체크해봐. 종목을 먼저 골랐는데 나중에 시장 상황을 찾아보고 있다? 순서가 거꾸로야. 주가가 급등한 뒤 왜 올랐는지 섹터 뉴스를 찾아보고 있다? 이미 늦게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 대장주가 너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덜 오른 종목을 사고 있다? 왜 덜 올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리고 섹터 거래 대금이 줄고 대장주의 추세가 무너지고 후발 확산까지 사라졌다면 좋은 산업이니까 언젠간 가겠지. 이 생각 하나로 버티지 마. 내가 들어갔던 이유가 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해. 이게 무효화 기준의 시작이야. 이 5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불필요한 실수를 하나씩 걸러내기 위해서야. 지수에서 시장 환경을 걸러내고 섹터에서 돈이 없는 곳을 걸러내고 종목에서 약한 회사를 걸러내고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걸러내고 비중에서 큰 손실 가능성을 걸러내는 거야. 그래서 지수 섹터 종목 가격 비중, 이건 정답을 맞히는 공식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필터야. 주식에서 모든 걸 맞힐 수는 없어. 하지만 틀릴 확률이 높은 행동은 하나씩 줄여갈 수 있어. 앞으로 종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매수 버튼부터 누르지 마. 위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지수는 어떤가? 이 종목이 속한 섹터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안에서 이 종목은 실제로 강한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 지금 가격은 괜찮은가? 내 계좌에서 이 비중은 감당 가능한가? 이 5 질문을 순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투자가 훨씬 정리될 거야. 기억해. 종목은 3번째다. 첫 번째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돈이 움직이는 섹터야. 그리고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아무 가격에 사도 되는 건 아니야. 다음 3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된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과 좋은 가격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다음 편에서는 좋은 회사라고 확신하는 순간 오히려 왜 더 가격을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같이 만들어 보자.